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이 충주 지역 연구에는 유일한 연구자인데 제가 강의할 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바람에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한 40이 넘어서 이 학교를 다녔죠. 대학원을 석박사 학위를 받고 여기서 일제시대 충주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도 이렇게 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제가 할 소임은 좀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넘어온 거는 충주의 근대와 현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근대라는 말이 일제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근대라고 얘기할 때 근대는 전통사회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일제시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일부는 있겠죠. 껍데기만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제가 시민주적인 근대, 좀 시민적인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근대 충주 이런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제가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좀 최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제시대 도시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조선시대 도시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들어와서 도시를 어떻게 바꿔냈는지를 보고 해방 후에 우리 도시가 또 어떻게 변했나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문제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 될 것 같고요. 한 2시간이지만 이거를 2시간에 끝낸다?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고 그럴 텐데 2시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부득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조선시대라는 게 있었죠. 원래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거꾸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지금부터 다 하나하나 제거하면 남는 거가 뭐 있고 더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로 올라가면 더 좋은데 사실은 이제 지난 과거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팔도 체제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목군현으로 이렇게 지역이 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주는 충청도의 충주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딸려 있었던 거고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게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신라시대 때는 경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고려 때는 개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때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지만 전통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도로와 수로가 연결돼 있었고 전통사회에서는 지금과 다르게 수운, 백기를 통해서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 하니 배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마차보다도 훨씬 더 대량을 운송할 수 있고 장거리 운송에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전부 다 배를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충주에는 강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문명의 교류를 하고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충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강, 한강 수계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로 발전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일제시대 초기까지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시대도 이제 우리가 항상 들었던 얘기죠.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이제 한강 수운의 이점을 서로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고려시대 때 이제 조창이 처음 만들어져서 덕흥창하고 경원창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지명만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우리 충주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전부 다 목계가 중심인지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타안금대에 있는 것이 중심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창동 마을이 있죠. 거기에 덕흥창하고 경원창이라는 창이 있었고 목계가 되는 건 19세기나 18세기 말 정도 돼야지 목계로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이제 충청 가명이 충주에 설치되죠. 충주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원성이라 그러면 보통 고구려의 두 번째 도시를 의미하고 중원경이라면 신라의 두 번째 도시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충주가 자꾸 약해지지만 조선 초에까지만 해도 충청 가명이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흥창이 한강숙의 체계 조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까 가흥창으로 덕흥창, 경흥창이 가흥창으로 내려간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강에 여울이 너무 심해서 그 아래쪽 가흥으로 옮긴 거죠, 창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발달하게 되죠.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또 수운을 통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충주가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충주는 뭐로? 수운의 강의 도시가 됐던 거죠. 충주를 표현한다는 말은 한강을 얘기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한강이 이런 가흥창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을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죠. 서울서부터. 그래서 이제 6대로 조선 초기엔 6대로, 조선 후기에는 9대로, 10대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를 관통하게 되는 도로는 이 동래로가 되는 거죠. 동래로는 서울서부터 충주를 거쳐서 부산 동래를 간 다음에 일본으로 통하는 길이었고요. 의주까지 연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청도라고 해서 충청도로에서 청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충주와 경기 남부죠. 강원 남부죠. 그 다음에 충청도 북부 지역, 충주를 포함해서 이 지역이 충주의 한강 문화권이 바로 충주가 끌어안고 있는 지역이고 청주는 우리하고 문화권이 전부 다 틀리죠. 우리는 한강 문화권 사람이고 청주는 금강 문화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인식이 계속해서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도시라는 건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부터 충주, 상주를 거쳐서 동래로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 길이 보이죠. 이게 동래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주로 넘어가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비단길까지 연결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문명의 길이고 사행로고 모든 것을 말해주는 도로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는 가장 많이 쓰인 도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도로 때문에 충주가 발전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도로는 바로 이 앞을 관통하게 되죠. 그래서 달천을 통해서 신이면, 용원, 대소원, 달천, 그 다음에 단월, 살미, 그 다음에 수해리, 수안보, 그 다음에 조령고개를 넘어서서, 그죠? 문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길이 이 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령에 가면 조령만 생각하지 충주가 이런 길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길이 충주를 대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전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도로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 그 봉화로가 만들어져요. 봉화로는 다시 어디냐면 서울서부터 내려와서 송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충주를 치면은 목계로 해서 어디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 금감면 유성리를 해서 그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 앞을 통과해서 북문다리 아시나요? 북문다리를 들어가서 충주 읍성의 동문을 끼고 마지막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마지막제를 넘어가서 그 살미, 한수, 청풍, 단양, 그 다음에 풍기, 봉화로 넘어가는 길이 이 봉화로예요. 이게 상업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로가 충주를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라고 얘기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주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얘기했던 거는 그 다음에 충주의 쇠퇴기에 만든 철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던 충주가 이제 충격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된 건 서구의 산업혁명서부터 얘기하기는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화도 지역에서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하면서 군산, 목포 등이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면서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해안가에. 일본인들이 침략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유럽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했을 때 해변가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내륙으로 철도를 해서 침투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도시, 이 서울, 충주, 뭐 진주, 그다음에 상주 이런 전통 도시들이 있었다라면 새로운 시민지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분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철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철도가 우리 의사에서는 별로 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큰 관심도 없지만 철도는 놀라운 문물이죠. 사실은 배로 옮기는 것보다도 그 양적인 측면이나 속도를 측면에서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철도가 이제 사실은 서양의 서구인들에게는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거리를 빠른 시간에 주파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법의 시대, 문명의 시대로 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 경제를 형성이 가능하게는 문명의 산업혁명이 나온 문명의 총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철도가 그런 역할을 우리 충주역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가 식민지 체제로 가면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의 철도와 다르게 식민지에 세워진 철도는 침략과 수탈의 도구로 돌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다른 의미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게 되죠. 1904년서부터 이제 애들이 완성이 되는데 철도가 그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이 5번씩이나 대규모 답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노선을 선정하게 되죠. 이 노선이 나오는데 충주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이 조령, 소백산맥이 너무 높아서 일본인들이 초기에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지금 같은 경부선 철도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급속히 돌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있던 도시들이 전부 다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표현했듯이 수운을 중심으로 한 운송 체계가 경부철도로 다 흡수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어디 일본인 책을 보면 충주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 철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 교통이 너무 안 좋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일본인 책에. 충주는 철도가 없잖아요, 그죠? 일본인들이 보면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넘어오고 경부선 철도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충주로 오게 되는데 이 철도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방 후에 우리가 계속 이 철도를 놓은 거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고 있었죠,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철도가 없어서 우리가 이게 충주가 쇠퇴했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 내용의 본질은 일본인 책을 그대로 뺏긴 겁니다,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했어야 되는데 일본인 시각으로 일본인 책에 써 있는 걸 보고 지금도 그게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경부선 철도 내륙의 장시포구를 성장하던 지역 상권이 경부철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게 철도의 위력을 말해주는 거죠. 식민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침략의 도구다, 수탈의 도구라고 하는 걸 이걸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철도로 모두가 대체가 되게 되니까 남한강 수울에 딸려 있던 도시들, 이들이 다 어디요?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다 끌려오죠. 저는 충북대학교를 나왔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충북대를 하루 공부해 갈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충북대를 간 거지만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 청주하고 뭔가 되는 자고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도에 의해서 수운을 중심으로 발달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들, 충주, 공주, 진주 이런 전통 도시들이 전부 다 쇠퇴하죠. 공주는 우리보다 더 줄어들었죠. 항구에 이어서 아까 항구라는 건 일본인들이 처음에 항구를 개척했죠. 부산, 원산, 인천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군산 같은 항구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항구에서 다시 철도를 통해서 내리고 더 진출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경부철도 식민지 체제에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지배에 놓이게 되고 이 거점이 되는 건 식민지 도시들을 마구 만들어내게 되죠. 경부선 철도가 되자 이게 철도 연변으로 일본인들이 몰려들게 된다. 이런 표현 또한 일본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근대 도시라고 막 얘기하는 도시들을 일본인들이 주도하고 이들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김천, 대전, 조치원, 평택 등 경부선 연변에 일본인 도시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부산이라든가 대전은 없던 도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이 경부선 철도에 놓이면서 부산이 만들어지게 되죠. 원래 동네가 중심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부산이라는 도시를 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책에 보면 갈대 숲이 우거진 조그마한 포구였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도시를 계속 개발해서
대도시 부산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전 또한 똑같아요. 철도 부설대가 도착을 해서 보니 벌판이었는데 자신들이 그 거점을 잡고 활동하면서 대전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죠. 그래서 대전이 다 공주가 대전에 흡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철도의 위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철도의 위력을 충주가 피해가지 못했던 겁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부 도청이죠, 그죠? 도청이 이전되죠. 우리가 충주를 얘기하면 항상 이 도청리 이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도청이 이전하게 된 게 일제 식민지배 전략이라 이거죠. 근데 침략의 수단 도구로서 군사력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 연변으로 도청을 전부 다 이전하게 돼요. 그래서 1908년도에 충주가 제일 첫 번째로 충주가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어디로? 지금의 청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주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됐고, 충주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철도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와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남한강유역에 사는 충주 입장에서는 배후지가 어떻게 될까요? 괴산이라든가 이쪽 청안이라든가 이쪽 청주 쪽에 가까운 애들은 충주가 딸려 있었는데 그쪽으로 자꾸 딸려가는 거죠.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도시가 쇠퇴하게 됐고 도청도 이전하고 상권도 위축되고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충주의 위상이 급격히 변화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충청도 최고의 도시였었고 전국에서도 인구로 치면은 이렇게 정조대왕 때 같으면 전국 7번째, 네 번째, 5번째, 7번째 이렇게 되고요. 이 규모도 땅도 어마어마한 땅이었죠. 그리고 청주 같으면 30건을 넘어서요. 충청도에서 충주를 따라오질 못해요, 다. 그래서 서울, 평양, 그다음에 의주, 충주 이런 순서였어요. 그래서 상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몰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도를 따라서 일본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인들이 이제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충주와 관련된 걸 보면 보통은 어느 지역이든지 일본인들이 쓴 책을 보면 일본인 누가 처음 도착 일본인이다 이 지역에 있는데 충주는 그런 일본인이 없어요. 대충 이놈이 첫 번째 온놈이겠구나 하는 사람은 들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이 이주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일본인들이 이주하는 게 1876년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일본인들이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청일 전쟁, 그 다음에 러일 전쟁, 그 다음에 안전의 한일 합병, 병탄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충주 같으면 러일 전쟁 이후에 충주에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왜 들어왔냐고 이걸 설명할 때는 일본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충주가 충청부터 관찰부, 도청 소재지잖아요. 그때까지 그죠? 도청 소재지고 상업 발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주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도청이 1908년도에 이전하고 나니까 일본인들이 싹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인 책을 보면 충주가 한산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이런 표현은 일본 놈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가 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역사를 우리 시각으로, 우리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본인들이 이제 경부선 철도의 조치원역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치원은 지금 이제 세종시에 포함되어 있는 조그마한 동네죠. 그죠? 그렇지만 조치원이 조선시대 때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진짜. 근데 경부선 철도가 세고 일본인들이 조치원을 식민지 도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대전하고 경쟁을 해요. 조치원의 일본인들이. 그 정도로 조치원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원이 충청북도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청주가 도청 소재지가 됐던 거는 이 조치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청주를 선택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이 청주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선택해 준 거죠. 그래서 조치원에서 청주를 거쳐 충주로 자동차가 운행이 되기 시작해요. 1910년대가 되면 자동차가 운행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대 문물이니까 우리도 근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일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원은 충청북도의 관문으로 일본인들이 이직을 해요. 전혀 틀리죠, 그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때 문화나 문물은 어디를 통해서 왔겠어요? 한강을 통해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제시대가 되면 일본을 통해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경부선 철도를 타고 조치원역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거꾸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엔 도로를 내고 신장로를 뚫은 거죠, 10년대. 그 다음에 28년도까지 뭘 했던 거죠? 충북선 철도를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내륙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프리카를 침략해서 내륙에 있는 커피라든가 향신료라든가 광물을 수탈하기 위한 철도를 놓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일본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륙으로 철도를 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충주가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인 도시를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 병탄 이후 충주 지역 일본인은 1910년에는 55에 178명 이렇게 되는데 원래 1908년 도청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일본인들이. 근데 일본인들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걔들이 뭔가 조선을 잘 살게 해준다? 이래서 온 건 아니잖아요. 지 먹고 살러 온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살기 힘들다라면 어떻게 해요? 동남아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별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얘들도 자기 삶을 쫓아가게 되는데 1910년대 되면 일본인들이 자꾸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년 되면 267호 909명.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류민회도 조직하고 학교 조합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인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구 개정이라는 걸 해요. 이건 이제 중간에 다 깨먹고 이제 도시를 만든다는 걸 얘기해요. 시구 개정을 간단히 뭐로 봐야 되나? 도시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일본인들이. 이제 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완전히 일본인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가지 개량 사업이라고 하고 일종의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일본인들이 간단한 훈령 하나를 내려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에 따라서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게 그 시구 개정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등 필요성, 일본인들이 왜 했냐 할 때 시민 통치 기반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사는데 너무 불편하죠. 기존의 조선인들이 다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땅도 좀 차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부로 다 판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도시계획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공간을 형성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오는 일본인들, 얘들 좀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에게 정주 조건, 생활 개선을 위해서 시구 개정, 도시계획을 하고 이걸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충주 읍성이 이제 이때, 조선시대 때 충주는 어떤 경우, 충주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관아가 있었고, 그 사대문 밖으로 마을, 도시가 형성돼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이게 되게 불편했던 겁니다. 자신들하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죠. 내가 여기서 지체가 높은 놈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살던 방식하고 틀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싹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도로 정비, 건축 행위를 하게 되다가 이제 1913년 9월서부터 시구 개정이 시작되어서 12년까지 그러니까 14, 15, 3년이 넘는 거죠. 그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시가지를 전부 다 싹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충주 시가지,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에 갔을 때 제1호탈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동 쪽으로 가면은 사실 크게 인식은 안 하셨지만 왜 길이 다 똑바르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을 거예요. 다 직선로죠, 거기가. 거기가 일본인들이 만든 도로예요, 다. 거기 다 일본인들이 도로를 만들었고 성내동 내부도 다 일본인들이 시구 개정이라 이 도시 계획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 개조가 전면적인 개조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 읍성의 동서남북 성문과 성벽이죠. 성벽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을 철거하죠. 철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읍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 도시 공간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충주의 역사 문화를 어떻게 됐다? 다 초토화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충주 지역의 역사 문화가 전부 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박살이 나버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됐었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렸죠. 그죠?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후로. 그 다음에 1995년도 지방자치가 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지방자치 이후 뭘 했죠? 자기 도시에 맞는 자치라든가 삶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죠. 그죠? 그때 읍성이 나온 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들. 그러면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게 중요성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전통 공간이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인 체계에는 뭐라고 해야 되면 자신들이 근대화, 미화, 아름답게 해줬다 이거죠. 이때 근대화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를 용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충주를 근대화시켜 준 거예요. 지놈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읍성철과 함께 도시 역사 문화가 단절, 왜곡되죠. 우리가 성내동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죠. 그 기록이 뭐고 다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내동에 가면 남아있는 게, 청량원하고 재금단 상고수천각이죠. 그죠? 그거 세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세 채가 없었다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 됐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일본인들이 기록을 남겨뒀고, 우리도 이제 옛날 지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충주 읍성이라는 기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식은 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잊혀지게 됐던 거는 식민지 지배 체제하에 있었고, 우리가 우리 문화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다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철거한 그 자리에다가 직선도로를 만들어내고, 격자형이라 그러죠. 그죠? 십자가 도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그 사진을 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관아 건축물,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원, 재금단, 상고수천 것들이 관아 건축물이죠. 이런 건물들은 일본인들이 시민 통치 기관으로 써먹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써먹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게 낡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다 철거해버리고 일본식 건축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청량원과 재금단이 놀랍다는 거, 살아남은 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철거됐는데, 이 세 채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910년대 이미 요 세 채 외에는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때려부수고 없은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병전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읍성이 너무 황폐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 뺏긴 민족의 서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겪어야 될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이건 뭐 청주도 그랬던 거고, 일본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풍의 도시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인이 만들죠. 일본인을 위한 도시. 이런 시민지 도시 공간으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 신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름다운 충주, 시가지가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고, 지들끼리 떠벌리고 이러는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천장제는 뭐냐면 일본 천황의 생일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추제는 일본인들이 축제인데,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가 열리면서 식민지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음악 창작소 아시잖아요. 그죠? 음악 창작소 거기 올라가면 그 신사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사직단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 신사가 있던 곳에서 보통 일본인들이 이런 행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일본인들이 천장절 행사를 얼마나 중요시했고, 추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얼마나 이들이 놀랄 정도로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 사실은 일본인들 걸로 완전히 대체가 돼 버린 겁니다. 일본인 땅이 된 거죠. 작은 일본인 사회. 그렇지만 작지도 않아요. 충주에 뒤에 보시겠지만 300호가 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내부에 살았던 거죠. 시내에.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시구 개정도죠. 이 검은 선으로 표시된 데가 교연천이에요. 그죠? 교연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충주천, 호암천으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요게 관아공원, 군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요 자리에 청량원터가 되는 거죠. 청량원은 어떤 건물로 쓰였냐면 충주 군청 건물로 쓰였던 겁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쓰이죠. 그죠? 해방 후에도 계속 쓰이잖아요. 아실 것 같아. 그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청량원 우리가 슬프게도 가나공원이라고 부르는, 그죠? 거기 가서 이제 가나공원이나 가서 그 건물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어릴 때, 그죠? 졸업사진 보면 다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가 군청 있는 여기가 읍성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요만큼. 그래서 이 직선형 도로를 냈다고 보고, 여기 본정이라고 써있죠, 그죠? 본정, 그 다음에 여기 중지정, 금정, 그 다음에 그 천기정, 금평정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일출정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인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성수동이라든가 성내동 가시면 똑바른 길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저기 그 의류 상가 이렇게 쭉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똑바른 길이 이때 만들어진, 1910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수비대 건물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요거는 세무서짜리, 옛 서무서짜리. 이런 식으로 이게 일본인들 표했죠. 그래서 충주천, 교연천이 이렇게 합수머리에서 저로 가고 이런 공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이들이 자신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인들 충주를 근대화 시켜줬다고, 문명화 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지도까지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얘가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잘해줬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읍성 철거 도로개수 시설공사도 대규모 그 재원과 인력이 동원되죠. 인력은 다 뭐예요? 강제 노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 노역하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910년대 강제 노역은 매질이 따라옵니다. 채찍을 맞고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조선인들이 도로 신장로 뚫고 이런 데 가서 죽도록 맞고서 도로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3년 동안 하니까요. 그래서 2016년 그 읍성 성돌 축기 뭐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막 이렇게 와요. 이게 뭐지? 어디에 자기 어릴 때 그 포크레인 기사가 성돌을 이렇게 길 가운데 끌어묻었다. 거기 파보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의 두께가, 둘레가 1.2km잖아요. 충주 읍성이, 그죠? 성의 두께가 7m, 높이가 6m짜리예요. 사대문이 있었고, 이렇게 큰 돌들이 어딘가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찾으면 몇 개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가나공원 보면 한쪽 굴퉁이에 이렇게 남겨놨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역사의 슬픔인데, 이런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내야 되는데, 기억은 고사하고 그냥 다 잊혀져 버려서 좀 슬픈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로개수에 사용된 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은 거의 없었고, 기부라는 명목의 수탈을 통해서 이제 일본인들이 도시를 완전히 개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토지 기부를 거부하거나 순응하지 않으면 수용령, 강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인원 62,804명이 동원되는데 보통 면 단위까지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1910년대에는 이제 이런 도로개수 사업에 우리가 끌려나서 두드리 맞았던 거고, 20년대 되면 뭐죠? 삼미증식 계획을 하면서 저수지 파는 데 나와서 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호암지라든가 지금은 이제 그 놀이공원이 됐던 대감이 연못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막 들어와 살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낯선 곳이 된 거죠, 다들. 그래서 포갑이나 등살을 피해서 조선인들이 이제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낙향까지 해버리는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가지를 따라서 상가와 이제 주택이 들어오게 되죠. 일본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요? 애들이 집 짓고 살잖아요, 그죠? 새로 이제 주택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도로에 또 이제 관공서, 그것이 이제 군청이라든가 새로 막 짓게 돼요. 학교,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제 식산은행이라든가, 금융조합,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같은 것들도 이제 막 들어오게 되죠. 신문사, 종교시설, 일본에 의한 각종 도시설이 밀집하고 상가가 발달하는 식민지 도시, 말 그대로 식민 지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형성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본인들이 이주하면서 일본인 거주 공간과 조선인 거주 공간을 분리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럽인들이 뭐 인도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걸 침략이 똑같았어요, 얘들도.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인 학교, 조선인 보통 학교 다녔죠. 그래서 일본인 학교가 어디 있는 데는 아시죠, 그죠? 예송공원 자리. 거기 일본인 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송공원에 일본인 학교가 있었다가 49년도에
그 사범학교로 바뀌죠, 그죠? 사범학교로. 그래서 사범학교가 이 공고 자리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사범학교 없어지고 이제 그게 공전으로 바뀌죠, 이 학교 전신, 그죠? 공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일본인 학교 거기 댕기고 우리 조선인 학교에 되고 할아버지들한테 인터뷰하면 뭐래요? 얘들이 귀족 같은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은 보따리를 들고 그 이렇게 집신 비슷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메고 댕겼는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가방을 메고 운동화 신고 반바지에 양복을 입고서는 학교를 가더라는 겁니다. 거의 만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선인 학생 중에서 일본인 학교는 댕긴 분들이 또 있어요.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인들은 정기시장, 우리 5일장을 쓴 거죠, 그죠? 우리 5일장에 가서 우리 이렇게 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상설점포, 일본인들은 상설점포를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야 될 텐데, 왜 이제 이렇게 300호가 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보통 성내동에 다 살았어요. 식산은행이라든가 그쪽 그 거리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세무서부터 여기를 본점길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일본인들이 떼거지로 몰려 살았던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성서도 쪽, 그다음에 충인동, 성남동에 떼거지로 몰려 살았던 거죠, 일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 상상 이렇게 공간이 틀리잖아요, 그죠? 시장도 틀리게 봐요. 그래서 5일장은 지금 이제 이게 시장통 있죠, 그죠? 자유시장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5일장이 섰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5일장도 충주 읍장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누리장터 막 소설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치라고 얘기도 안 듣지. 그래서 원래는 충주 읍내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들이 창작을 한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읍내장터로. 그래서 자유시장이 거기가 이렇게 장터가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후반기로 일본인 주거지역, 그다음에 홍거지역이라는 것만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내지는 섞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조선인 섞이는 지역, 조선인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점차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보통 1910년대 일본인들 직업 분류표예요. 지금으로 봐도 전혀 빠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면 금융업, 대서업, 양복, 약종, 시계, 서적, 신문 취급, 간장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과. 이런 업종을 하는 애들이 살았었고, 이런 애들은 공무원들, 변호사, 신무사, 지구, 의사 이런 사람들에서 일본인들이 살았던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도 점점 하나둘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의 변화를 보면은 여기 보면 1910년대 이렇게 나오죠. 총인구. 이거는 이제 우리 조선인까지 포함한 총인구예요. 그죠? 일본인 55에 178호. 이렇게 쭉 늘어나죠. 계속. 320에 1000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1935년 되면 이렇게 여기 381에 1450 이렇게 명. 그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주소가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통계 잡힌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충주 땅에 같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은 한 번이라도 난 일본이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저도 그랬어요. 더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 충격받았던 것이 이런 거였죠.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살다 갔는데 역사에서 배워본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방될 무렵에 민간인 70만 일본인들이 군경까지 합치면 120만이 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사업차 왔다 갔다 하는 척하면 훨씬 더 많은 일본인들이 여기를 왔다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 총독부 통계원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부 지역을 자른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들은 여기 와서 대부분 다 똑같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상당히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 행정기관, 은행, 얘들이 뭐 총동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도 마구 할 수 있고, 관공서도 막 도와주고, 조선인들 뭐 쫓아내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들이 부를 축적하고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 이런 얘기나 비호를 받으면 성장, 지배자로, 유력자 집단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충주의 실력자, 재력가, 지배자, 통치자, 이렇게. 근데 이 말을 혹시 개척자, 선구자, 은인. 이제 일본인들 책에 보면 자신들이 충주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왜? 근대화 시켜줬으니까. 이게 근대화일까요? 두드리 패고 막 이래갖고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러면 군대가 된 건가요? 근데 지도를 이렇게 개척자다 이거다. 서부 개척한 얘기를 예를 들어요. 일본인들이. 선구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의병 전쟁이 얼마나 심했어요. 충주 땅에. 목숨을 걸고 여기 와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역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충주 군청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요 건물 우측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청령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옆에. 그러면 여기 보면 요 문 있죠, 그죠? 요 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충청 가명문이라고 있죠,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모르네? 관아공원에 가시면은 어떻게 관아공원에 가면은 그 누각이 하나 큰 거 있잖아요, 입구에, 그죠? 이 자리에 그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일본인들이 짓고 이 청령원을 이걸 내무과 건물로 썼고 청령원을 경제과 건물로 썼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 후에도 이거를 2층으로 새로 져요, 막. 그러다 82년도에 다 철거하고 옮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할 필요, 이 나무가 지금 길 앞에, 이 나무는 잘라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안 자르죠. 이게 엄청 큰 나무잖아요. 이 안에 있는 느티나무와 같은 종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된 곳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가 다 메모리 돼 버린 겁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해방 후에 우리가 차를 댕기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여기 인터뷰했는데 잘라낸 거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최군수는 최지환이라고 하는 진주 출신의 특급 718예요. 군수가 되어서 이제 충주 군수로 30년대 근무에다 간 거죠. 얼굴 잘생겼나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읍사무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감축했는데 읍사무소가 뭐냐면 1930년대 충주읍이 만들어져요. 이 읍이 1956년대 뭐 충주시가 되죠. 그죠? 이게 충주시청의 전신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다가 어디로 이마트 자리 이사 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사 왔다가 지금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읍사무소, 이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추산무능이라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추산무능이도 사실은 이제 식민지 조선에 와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자들 중에 하나죠. 업장.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세무서 자리라고, 옛날 세무서 기억하시나요? 혹시? 옛날 세무서가 성남동 그 골목퉁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는 원래 이런 전통 가옥이 있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지방 충주 진영 자리예요. 군대가 주둔했던 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주둔했던 데인데, 우리도 해방 후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세무서로 뜰 때 2006년도에 사실 충주시가 사서 이렇게 복원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빈 공터로 남겨드렸는데 이게 민간의 매각 등에 방치한 거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충주시는.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라는 겁니다. 몰라서 역사의식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때요? 관아 건물들이 엄청 많죠, 그죠? 우리 보통 가고 일본인들이 계속 군대 주둔지예요. 충주 수입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얘들이 3.1운동 때 충주 인근에 3.1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소탕했다고 해나? 이렇게 토벌했던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얘들이 22년대 충주를 떠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세무서가 들어오죠, 여기에,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06년대 세무서가 칠금동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사서 여기다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후손으로서. 그죠? 근데 그냥 여기를 그냥 지금 병원 했다 다 망해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경찰서. 여기 경찰서 자리는 어딜까요? 중앙시장. 중앙시장 입을 지금 중앙시장 철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경찰서 자리예요. 그쪽으로. 충주 경찰서가 있었던 건데, 이제 헌병분대가 있다 1920년대 경찰서가 이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충주 소방조 사진인데, 소방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의용 소방단에서 불 끄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감시 탄압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방조가 경찰서 옆에 있었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지방법원 충주분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디냐면 문화회관이죠, 그죠? 문화회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자리 앞에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가 이사를 간 거죠, 지금 자리로.
이렇게 법원 지금 자리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게 지방 법원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신사, 충주 신사 자리죠. 이거는 어디 아까 말씀드린 음악창작소 위에 거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종교 시설이에요. 종교 시설이 여기 지연동에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것도 천리교도 지연동에 있습니다. 이게 사직산 일본 신사 자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본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성공원에 있던 일본인 학교라 했잖아요, 그죠? 네, 일본인 학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립보통학교가 지금의 이제 교연초등학교인데 지금 KT 자리에 있던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다 1932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이사 가죠, 교연초등학교가, 그죠? 그래서 공립보통학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식사은행 충지점, 이거는 식사은행 첫 번째 건물은 안경나라에 있어요, 성내동에. 지금 새로 복원해 놓은 식사은행 있죠, 그죠? 그거 바로 전 앞에 안경나라가 있는데 그때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34년도에 이 건물을 진 거죠. 지금 복원해 놓은 걸 진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요게 34년도 그 자리에 있던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충북선 충주역. 충주역이 여기 KBS 옆에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처음엔. 80년대 지금 자리에 이사 간 거죠. 충주역터가. 그죠? 이렇게 이사 가신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이렇게 다 일장기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금융조합. 지방금융조합은 여기 지금 그 성내동에 가면은 왜 그 본문당 옆에 왼쪽으로 은행 하나 있죠. 농협. 그 농협 자리가 이 충주 그 지방금융조합 자리예요. 그게 이제 해방의 농협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매지청 충주 출장소. 이거는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걸 충주시가 해놓은 게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영진아파트 앞에 보면 이게 무슨 아파트죠? 영진아파트 옆에 같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 중 말고 그게 무슨 아파트라 그랬는데 그 자리가 연초 경작조합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지금 공원 자리 그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아파트? 그게 무슨 아파트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세종 참사랑 그래 맞아요. 세종 참사랑 거기 영진 아파트 옆에 세종 참사랑이 있죠. 그죠? 그 앞에 보면 공원 하나 있죠. 공원 좀 하나 시민공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담배라는 게 해방후과의 충주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생각한다면 거기다 공원 만들고 이게 가당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 경작조합이 이거 아까 세종 참사랑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료원이죠. 충주분원 의료원. 지금 문화동에 있었던 거죠. 그죠? 최근에 어디를 갔어요? 한국대회로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곡자조합은 누룩을 빚는 거예요. 이건 지연동에 있었던 겁니다. 지연동, 옛날 직행버스 터미널 자리, 시내버스 터미널 자리 옆에 있었던 건데 이게. 여기 남산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남산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이게 이제 시가지가 옛날 초기에 길 뚫어놨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지금하고 차이 있나요? 1910년대에 이 모습이. 그래서 거기 이제 상가가 이렇게 쭉 있죠. 간판이 일본인 이렇게 나오죠. 산본 약국. 그죠? 일본인들이 저거가 나오잖아요. 이게 충주의 모습이었어요. 191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본정통이라고 하는 성내동 그 길가 있잖아요. 지금 식사은행 길이 있는데, 그죠? 다 이런 일본인 상가로 다 찼어요. 조선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만 장사하는 일본인 소굴이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들한테 인터뷰하면 거기는 일본 놈들만 살았었다. 일본인 소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던 정도로 상권의 중심지였었던 거죠. 거기가. 요것도 약방짜리라고 써 있죠. 요거는 이제 지금 연세 충주 사셨던 분은 알 텐데 북문 넘어서 예탄옥집 아시나요? 예탄옥집? 예탄옥집의 충주 최고의 부자 이춘웅네 집이잖아요, 이 집이. 그래서 자파상을 했던 이춘웅 씨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책에 보면 조선인 중에서 백만장자가 나타난다 이거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이춘웅이죠. 도의원을 하고 사실은 이제 비행기 충북호를 헌납하기도 하고 부자 중에 부자였던 이춘웅네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관.
여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곽, 술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유곽. 그 다음에 이제 장.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장 서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 사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송내동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지금의 성서동, 그 다음에 충의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일제시대 때는 본정, 금정, 대수정, 영정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일본인들이 사는 곳이 이제 중심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외곽에 이제 둘레 외곽에 조선인들이 살게 되는 거고요. 일본인들이 사는 걸 지배자들의 공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자, 지배 다 받는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인들이 사는 건 도시 중심에 사는 거고, 그 외곽을 농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거주지역하고 조선인 거주지역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사실은 일본인들 사는 곳에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의료 서비스라든가 철도, 학교, 도로개수 등 이제 복지 시설이 이제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인들이 사는 곳은 그냥 방치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뭐 전국적으로 일본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관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시 내부는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건 뭐죠? 이걸로 그냥 잠시만요. 배터리.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구개정이라는 일종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의 우리의 역사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단절되고 변형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흔적 찾기도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인들 세상이 된 거죠, 거기는. 이제 지배와 차별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 공간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인들이 만든 이런 도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일제시대 내내 성장을 하죠, 얘들이.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은 이제 12개 가로를 설치한다는데 앞에 이제 시구 개정도라고 지도를 보신 적 있죠, 그죠?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계시보세요. 이게 이거죠. 여기 보면 이 12개 이게 다 천기정 여기가 본정, 중정, 금정, 금평정, 천기정 이렇게 일출정, 사하정, 지상정 이렇게 일본식 지명이 다 갖추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지명으로 전부 다 개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우리 이름이 다 있었겠죠. 옛날 우리는 뭐라 했어요? 무슨 마을, 무슨 동네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들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죠. 일본인들 지명을 쓰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본정은 이제 성내동으로 바꾸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영정은 성남동, 뭐 이렇게 금정은 성서동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12개 정으로 나누게 되고 이게 되죠. 그래서 일본식 지명이 있는 곳하고 우리 한국 지명이 있는 동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정 이렇게 쭉 12개 정이 있다라면 그 외곽에 뭐예요? 교연리, 용산리, 지금 동자가 붙는 거로 보시면 되죠. 호암동, 달촌동, 금능동, 봉방, 연수 이런 식으로 외곽에 이런 동네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내동의 본정은 시민통치 거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일본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 일본인의 공간으로 재편이 된 거죠. 사실 이제 일본인들이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유럽인들이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침략할 때는 이 구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뉴를 붙죠. 뉴델리, 뉴델리. 그죠? 뉴올리언즈 이렇게 떨어진 곳에 짓게 되는데 왜 떨어진 곳에 짓게 되냐면 이 원주민들에게 뭐가 풍토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짓는데 일본인들은 우리가 사는 곳에 직접 들어와서 우리 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산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크니까 그나마 파괴했다 해도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많이. 근데 웬만한 지방 도시들은 거의 다 이런 도시 중심지가 다 일본인식 공간으로 바뀌면서 다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이 역사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정 주변에 금정, 지금의 이제 성서동이죠. 영정, 대수정. 영정이 성남동, 대수정이 충의동이에요. 시장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했고 이것을 이제 일본인들이 상가하고 이제 주거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일본인들이 상당히 이제 자신들이 했던 걸 자랑스러워해요.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지들끼리. 그것도 이제 일본이 넘어올 때 일본은 각 지역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떠돌이처럼 다 들어와서 충주에 모여서 얘들이 조직을 만들고 도시를 장악하고 여기서 자신들의 삶을 읽어낸 거죠.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었고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1929년도에는 이제 아까 그 12개 정을 4개 정으로 바꾸죠. 본정, 영정, 금정, 대수정 4개 정으로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칭이 해방 후에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나 잘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성내동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성내동, 성서동 이런 이름은 없었고 성내동에 해당되는 이름은 이제 그 조선시대 책에 보면 중부리예요. 중부리라는 동네 이름인데 성 안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창작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해방되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보면 자기가 어릴 때는 서부리, 남부리, 북부리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서부를 뭘 기준으로 해서? 읍성. 성을 중에 서쪽에 살았다. 남쪽에 살았다. 그래서 이런 성박, 성내 이런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그 감리교회의 언 이름은 뭐냐면 서문박교회예요. 서문밖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가 25층 막 30층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마어마한 건물 때문에 그렇지만 읍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물이잖아요. 그죠?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나오죠. 지금도 이제 여기 우리 가나공원 가면은 뭐 이게 복립보통학교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은 뭐예요? KT 자리예요. KT.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화원. 그 다음에 군청이 청령원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읍사무소, 뭐 우체국 이런 게 나오죠. 지들이 써놓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금정, 본정, 대수정, 영정 이렇게. 연체 경작좌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도라고 해서 일본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천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충주천, 그 다음에 여기 교연천, 하천 이렇게. 그래서 직선형 도로가 돼서 깔끔하고 이렇게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차도 지도를 위해서 있는 거죠. 조선인이 뭔 차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사실 일본인들이 갑자기 해방이 된 거죠, 사실은. 우리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꿈꾸던 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됐으면 한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친일파라든가 민족을 배신한 놈들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미군정 조사해 보면 나와요. 우리 당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런 꿈을 피력했다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그 부유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족을 배신한 놈들 좀 꼴도 보기 싫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나라를 꿈꿨지만 이거 되긴 되게 어렵죠, 그죠?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기가 너무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제 사회적 불안, 이런 혼란이 가중된 건 좌우 대립 때문에 커요, 그죠? 좌우 대립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포들이 돌아오죠.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가 있던 동포들이 돌아오고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유입되면서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노점상이 난립한다는 기록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노점상이 난립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서시장을 건립하죠. 그래서 지금 공서시장 있잖아요. 시장통에 가면. 그때 이제 49년도에 이제 공서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도시가지 정비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50년대 6.25가 끝나고 나서
유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군 정기의 이 기존 시설 유지에 중점을 두고 미군 정기는 거의 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군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다 그러죠. 이 미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군들이 도움을 줬다기보다도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는 친일 청산을 원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친민지였잖아요. 일본에 있던 식민지를 뺏어서 미국의 식민지가 된 거를 이해한 거예요. 미국 놈들은. 이 때문에 이제 일본인 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문제가 되죠. 46년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명을 바꿔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방되고 얼마간까지도 뭐 본종이라고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청주는 그 2000년대까지 본종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충주도 90년대까지 본종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으면 이제 뭘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종이라는 이름을 썼고 금정 뭐 이렇게 대수정 이런 식으로 대수정이라는 이름은 지금 딱 하나 남아 있는 거 아시죠? 대수정 다리. 대수정 다리라고 있잖아요. 그 공설시장 앞에 보면 다리 있죠, 지금. 지금 뭐 새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대수정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대수정 다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름이 충주교예요, 충주교. 충주교인데 아마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대수정 다리라고 부르니까 이제 하여튼 우리도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통해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그 전제복구. 이게 폭탄을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6년도에 이제 도시계획구역을 54.4km를 정해요. 그래서 도로의 등급과 구간, 경유지 등을 이제 고시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까지 어떻게 길을 갔냐면 지금 우리가 그 성내동 왜 식사은행 있는 길 있잖아요. 가구정거리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로 그 군대, 우리 군인들이 일로 통과해서 가는 대로예요, 그게. 계속 그때까지도 일제시대 그 대로잖아요, 거기가. 조선시대는 성 내에서도 가장 큰 도로예요, 그게. 그러다가 요 시점에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고 도시를 정비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의 제1로타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내동 거기가 중심인 거였다. 그 다음에 제1로타리 금정길, 성서동길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90년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충주시가 너무 좁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법원 노타리 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법원 쪽이 길이 새로 뚫히는 거잖아요, 외곽으로. 그게 뚫히면서 칠금동 그쪽으로 금능동 개발을 하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외곽도로를 막 내고 2000년 넘었으면서 외곽에 아파트를 막 세우는 건데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5년 9월에 충주 비료공장. 사실 이게 이제 충주의 엄청난 저거였었죠. 그죠? 충주가 발전하는 호재였었는데 아무튼 충주 비료공장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도시가 전부 다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륙 도시로서의 입지를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도 이게 저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충주가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충주 비료공장이잖아요. 그죠? 한 29년도 있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정동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충주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보를 다 뒤져보니까 이제 65년도 이건 제가 찾아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65년도 5월 29 건설부 고시로 역전동이라는 게 지금의 문화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동에 충주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충북선 충주역이 지금의 KBS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KBS 자리에 있어서 거기 여기 있으니까 역 앞에 있는 마을이라서 역전동이었는데 이게 80년에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지금의 자리에 역전으로 가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더니 이름을 뭐로 바꾸냐. 그래서 문화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화동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역전동 일대 10만 평을 아까 그게 제1이죠. 그죠? 제2 토지구역 사업에 착수해요. 이게 신도시 건설이에요. 신도시 건설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개발한 신도시예요. 그래서 이마트 뒤편 있잖아요. 그 동네에. 음악 창작소 아래 마을. 그 아래 마을이 다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들 증언에는 뭐라고 해요? 소나무가 좀 가끔 서 있고 보리밭에 애장터, 애기들 죽으면 끓어묻은 애장터도 있었고, 그 조대흙이라 그러죠? 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공작품 만들 때 어릴 때 학교 가서 만드는 그런 흙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1965년도에 불도저로 막 밀어버리면서 택지를 조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거기가 이제 그다시 새로운 부촌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요. 그래서 이제 1965년에 남한강 초등학교가 만들어지죠. 그죠? 남한강 초등학교 우리 저희 어릴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충주의 리라 초등학교다 서울에. 이 정도로 부자들이 살아. 이게 뭐 때문에? 아까 뒤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료공장. 그죠? 이 비료공장 직원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관사에도 살았지만 시내는 문화동에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의 호암택지지구에 많이 젊은 아니면 저쪽 뭐지? 연수 그쪽 신현수동 그쪽처럼 부자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부자들이 산 동네는 어디예요? 그 향교 앞에 향교 앞마을하고 지연동이 부자들이 살던 동네인데 이게 이제 1965년도에 이게 문화동 지금 역전동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간보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돼요? 시청, 시내버스 정류,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남한강 초등학교. 그 뒤편에 충주고등학교도 들어올 75년도 되면 그죠?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택지가 조성되면서 중심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떠나졌죠. 이 시청이 있던 자리에 이제 지금은 이마트가 들어온 거고 직행버스 정류장 자리는 여기는 지금은 우체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우체국, 저기 문화동 그 앞에 우체국 있죠. 그죠? 최근에 이사 온 우체국. 이 정류장, 이건 조선시대 때 뭐예요? 사형터 자리, 사형터 자리. 우체국 자리가. 여성회관은 지금 그 음악 창작소가 여성회관인 자리였잖아요. 그죠? 남한강 초등학교 최근에 이사 갔지만 그게 이제 그때 삼원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폭발하니까 늘어나니까 남한강 초등학교를 새로 건립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호암 택지 개발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한 첫 번째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간보에 나오잖아요. 65년 5월 29일 건설부 장관 나오고요. 10만 평 나오잖아요. 그죠? 충주시장, 역전 토지구역 정리기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말니까 65년인데 누가 이렇게 그 부역한 일 좀 해로 오라 해서 거기 그 뒷산을 넘어갔더니 그 불도저가 다 밀어서 벌판이 됐더래요. 이마트 뒤편이 그래 된 거죠. 그죠? 걷다가 집을 지은 거죠, 다.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거기 산이잖아요. 그죠? 사직산인데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지금은 이제 낙후됐다고 해서 다 거기 지금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불과 그래봤자 몇 년 됐을까요? 60년 된 거예요. 그죠? 60년 대 이렇게 빠른 변화를 겪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지역별로 도시 이렇게 이제 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제 30개 동에서 25 법정동, 연합동이 있죠. 연합동 이렇게 통폐합해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0년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과밀 문제, 환경 악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충주 같은 도시들은 이제 사실은 성장을 못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 정권에서 이제 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이제 그 수출 주도의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해안가 도시들에게 공단을 유치하잖아요. 그죠? 그 해안가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죠, 대부분. 공단 지역이 성장하게 되니까 공부한 사람들 다 공부해서 어디로 가요? 다 그쪽으로 취직해서 뜬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은 다 이렇게 이제 특히 내륙 지역에 있는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고향을 뜨게 되는 거죠. 이촌향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고 원래 이제 아까 그 빠졌는데 50년, 60년도에 이제 비료공장과 함께 충주의 그 대규모 산업은 뭐였냐면 일신산업 아시나요? 여기 하록동굴 있잖아요. 하록동굴. 활석광산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주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아시아프리카 이런 데 이렇게 저개발 지역 사람들은 광물을 팔아 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일제시대부터 광물 팔아 산다. 광물 팔다 계속 광물 팔아, 우리 거 팔 수 있는 건 다 팔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충주가 알려주는 광물은 철과 활석이 있었는데 이 활석이 원래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활석이 뭐를 쓰였냐면 화장품,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의 진상하는 진상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이제 이 활석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죠. 근데 일본인들이 개발할 때만 해도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크게 용도가 많지 않았다 그래요. 한 100가지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이 전량 오사카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 활석을 수탈하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동양 활석 광산을 청주산이 이도영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죠. 이제 원래는 이제 적산 재산에 의해서 일본인이 물려준 재산들은 국유화가 원칙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충주 사람이 이렇게 덕대라 그러죠. 덕대. 주인 밑에서 광산을 경영했던 덕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청주에 그 당시 국회의원을 했던 이도영이라는 사람이 활석 광산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수출 품목으로 활석을 이렇게 이제 등록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활석이 이제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미 동경지사, 뉴욕지사가 있어요. 활석 광산에. 그러면서 이 활석이 동양 최고의 활석 광산으로 이름을 알려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양을 캐가요. 하여튼 캐요. 뭐 우스갯소리 충주 지하도 다 활석 광산 광맥이 뻗어 있다 이럴 정도로. 실제로 사람이 댕기는 건 55km. 뭐 판 건 86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부 지하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산하고 북한산이 들어오면서 덤핑이 이제 못 견디고 부도가 나죠. 그러다 이제 2000년대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는 거죠. 원래는 이것도 공적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잘못돼서 이런 것처럼 이 활석광산이 이제 아까 얘기한 비료공장과 함께 충주를 떠받치던 60년, 70년대 산업에 속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73년도에 이제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76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내동, 충인추이, 지연, 역전동 이런 지역에 이제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전동 부근에 부민약국이라고, 이게 대부분 충주분 아니신가요? 아니세요? 원래 충주분이면 금방 아는데, 이게 부민약국이라고 해서 삼원초등학교에 있는 그 부민약국 부분이 옛날에는 성내동 쪽에서 이게 사업을 많이 했다라면 나중에 70년, 80년 되면 다 부민약국 그쪽으로 다 넘어와요, 상권이. 지금 거기에 다 붕괴됐죠. 왜냐하면 외곽에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연수동이라든가 뭐 저쪽에 호암동 이런 데 막 생기니까 다 붕괴됐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 상권이 넘어오게 되죠. 여기 보면 그 시장도 공설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뭐 이런 게 수산시장이 있었으나 충인충에 집중됐다. 이 지금 시장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미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 지역 내부 도시로 축소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80년대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랬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큰 불편을 못 느꼈는데, 장기적으로는 되게 이제 축소가 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이게. 지역 중심도. 그래서 80년대는 이제 국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지만 충주는 지리적으로 이제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국회의원 후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런 얘기죠. 도로를 뚫고, 그죠? 철도를 내고 도로를 뚫고 공단 유치하겠다가 공약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진짜 답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륙 깊숙한 곳이 있다는 것이 이제 산업화라든가 이런 데는 좀 불리한 여건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도 이제 국토 종합개발, 충청북도 장기 종합계획에서 이제 성장 거점 도시로 이게 포함되지를 못해요, 충주가. 그래서 이제 충주 생활권 중심의 상공업,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도시로 소비도시라 해서 소비하는 도시. 그래서 공무원들이 월급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도시,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되게 어려웠던 시기를 계속 겪죠.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해요. 왜? 농촌이 계속 붕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살던 분들이 이주를 해오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증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56년도 충주시를 승격이 되죠. 근데 시가 승격되면 뒤에 나올 텐데, 충주읍이 충주시가 되는 거죠. 충주시가 되는 지역은 여기 이제 그 계명산, 남산, 대림산하고 달찬하고 한강을 연결하는 분지. 여기가 도시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충주시 지역이었고, 그 외곽이 뭐가 됐던 거죠? 중원군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95년 뒤에 나올 텐데,
통합이 되는 겁니다. 통합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주시 하면 충주시 무슨 동도 있고 충주시 무슨 면이 있잖아요. 동 지역이 도시 지역이고, 그죠? 면 지역은 외곽 농촌 지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유자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는 이제 67,332명. 그건 이 중심 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분지 내에 사는 사람들만. 80년대 이제 11만 3천 이렇게, 90년대 12만 쭉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경북, 충북 경북의 농촌 소도시로부터 많은 인구가 충주시로 흡수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문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천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충주 땅은 경상도 분들이 많아요. 경상도 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 거점으로 왔다가 이제 충주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 좀 낫죠. 그래서 주변에 음성이라든가 중원군도 통합인가 중에 시가지가 확산된다 이래죠. 음성은 이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여기 이제 뭐 음성, 읍내하고 언남면 빼고 나머지는 다 조선시대까지는 충주 땅이었어요 다.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감곡인이 뭐 있죠, 그죠? 삼성인이 뭐 대손이 다 충주 땅이었어요. 맹동까지. 조선시대까지 다 충주 땅이었는데 1906년도 일제가 이제 1906년도 지방행정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그 음성으로 떼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충주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지만 그게 원래 충주였고 같은 생활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정면하고 간물명도 충주 땅이었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해요? 생활권이라 자기가 원래 충주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순면, 덕산면, 그죠? 그 다음에 수산면 이런 사람들도 충주가 생활권이에요. 제천이 아니라 이거죠. 행정구역은 제천으로 돼 있지만 한수면이라든가 수산면 뭐 이런 사람들은 장보고 다 충주로 오잖아요. 지금도 충주 넘어와요. 계산도 지금 장현 이런 데 충주로 들어와요. 생활권은 충주예요. 그래서 수안보도 원래는 계산 땅이었어요. 그죠? 아시죠? 원래 계산인데 1960년대에 충주로 편입이 되죠. 근데 이게 편입이 되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수안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충주로 편입되기를 원해요. 나 충주 편입시켜달라고 자꾸 그래요. 왜냐면 생활권이나 이걸 갖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주로 다 왔지, 그쪽에 계산으로 가는 것보다 빠르고, 교통도 더 좋다 이러기 때문에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충주가 땅으로도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도청이 이전되고 이러면서 그게 다 이제 분해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지금도 이렇게 줄어놨다라는데 지금도 크다 그러잖아요, 땅은. 그죠? 땅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예, 지금은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줄여놨는데도. 그래서 얼마나 큰 땅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부내륙 타고 올라가면 다 여주까지 가는데 충주잖아요. 다 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충주장원, 그 경기장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동학을 연구하다 보면 음성에 외서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게 감곡이라든가 대소라든가 삼성 이쪽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동학 농민 전쟁이 났을 때 다 처음에는 충주 동학 농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성 애들이 자꾸 이제 지들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처럼 지역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내중에는 그 같은 하나로 뭉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니면 충주가 음성에 흡수될 수 있어요. 같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정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충주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음성이 더 큰 음성에 흡수될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 자식도 안 되는 애였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도 왜 교차로 같은 거 보면 음성하고 같이 넣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산이라든가 여기 이렇게 한수면 이쪽에 가서 할아버지들 인터뷰해 보세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장보러 다 충주 나왔다 그래야지. 거기 딴 데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 충주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행정구역은 제천이지만 내가 여기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도시에서 어떻게 돼요? 충주로 계속 흡수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동촌을 뜨게, 이천향도 농촌을 뜨게 되잖아요. 그죠? 60년, 70년 우리가 다 나오게 될 때 이들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디에? 충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주로 나왔다가 더 못 살겠으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서울 근방의 위성도시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로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95년도 이제 지방자치가 90년대 지방자치가 실시되죠.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폐합이 돼요.
20만 명의 인구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전국 26위, 전국 면적 12, 재정 규모 22 이런 도시로 이렇게 변모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 원래 이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56년도 충주시가 되면서 분리됐던 거 잠깐 그죠? 그래서 다시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맺은 이거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일제시대 때 도시화 과정에서 식민지 도시로 변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역사가 전부 다 파괴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파괴되고 또 식민 지배 과정에서 충청부터 도청 소재지였었는데 지역의 작은 도시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이 뭐요? 이게 역사가 있는 도시인지 아닌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마구 날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지역 정체성도 상실하고 도시의 이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방 후 도시화 과정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일본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도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남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그냥 중소도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도시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예요? 도시 정체성.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계속해서 뭐예요? 정체성을 더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조그맣지만 역사 공부를 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술 교육,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글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체록이. 제가 해봤거든요. 계속 이거 했잖아요. 글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구술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정확히 기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아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이 구술이에요. 그래서 숨어있는 기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찾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물 찾는 거다. 만약에 하나를 잘 하면은 충주 역사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조금 이 과정이 힘들고 그러시더라도 잘 버티시고 계셔서 좋은 이렇게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